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신한울 3, 4호기 조속 건설과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포화 상태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대책도 없이 핵 발전량을 늘리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뉴스레터 모라노가 짚어봤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4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서 크게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기본적으로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처음 건설을 할 당시에 설계 수명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 2호기의 경우에는 애초에 40년으로 이제 정해졌었던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40년 전에 해놓은 안전 기준과 지금의 안전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그 기준을 가지고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핵 폐기물 처리장 확보입니다.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는 총 51만 17다발. 고리 1호기와 3호기의 저장 용량은 100% 꽉 찬 상태. 2호기와 4호기도 포화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2024년 고리 원전이 완전 포화 예정임에도 국내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보관할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국내에서 포화되고 있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핵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전 사용량을 계속 더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늘어나겠죠.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책이 없어요. 발전소 안에 쌓아두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연구차원장이 언젠가는 마련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무 플랜이 없어요. 환경단체는 또 원전 발전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해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RE100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전 확대 정책은 RE100 취지에 어긋나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입니다. RE100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기존의 화력발전에 의해서 발전되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사용해서 CO2 발생이 없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걸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다. 지금 원전을 10% 올리는 대신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축소해 가고 있어요. 반대가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RE100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앞으로 RE100이 안 되는 기업은 미래 사회에서는 수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그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적색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 친환경이며 유럽연합도 원전을 탄소 중립에 관한 녹색 분류 체계인 텍소노미에 포함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6일 유럽연합은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EU의회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원전은 친환경으로 인정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EU에서 이야기하는 텍소노미, 즉 녹색 산업 분류 체계 안에는 원전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해야 됩니다. 원전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되는 것은 조건이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처분장이 확보가 돼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내년부터 당장 한다 하더라도 2060년 정도 돼야 될까 말까. 그냥 핵발전을 단순하게 이제 EU 텍소노미 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도중에 과도기적인 전원으로서 핵발전을 인정하고 있고 그나마도 핵폐기물에 대한 처분 방식들, 계획,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을 하고 있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들, 해결책들 그리고 안전성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 핵발전은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원전으로 100%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일 텐데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라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